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북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실종됐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도 나라냐 하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상생 없는 천박한 정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있어야 할 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정부는 보이질 않고 문재인 대통령만 보입니다. 그것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분노에 가득 차서 열을 내고 있는 그림만 보입니다. 대통령 주위에 청와대를 바라봐도 역시 대통령 말고 눈에 보이는 이는 조국 민정수석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용 안보실장 등이 보이기는 했습니다만은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그들마저도 아예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 현장을 가봅니다. 울산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민주노총에 의해서 울산광역시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폭력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쟁의 발생 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도 밟지 않은 그야말로 불법입니다. 그들은 지금 대우조선해양 인수 목적으로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저지하겠다고 그러면서 주총 장소인 울산 전화동 한마음회관을 불법 점거했습니다. 여기에 민노총 금속노조는 모든 사업장에 동조 파업령을 내렸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 회사로 따지자면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런데 단지 형제 노조라는 것 때문에 공권력을 파업하게 되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아마도 주총 장소가 옮겨져 가지고 주총이 열렸기 때문에 이들 공언대로 총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민주노총 공화국답게 안하무인입니다. 이들에게 무서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1월 25일 날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자기들의 주장만 길게 들어놓고 대통령의 말도 씹어버린 그들입니다. 대통령마저도 우습게 보는데 세상에 두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현대중공업 노조의 불법 파업에 시너와 휘발유, 쇠막대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미 서울 사무소에서 폭력을 행사해서 경찰관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2명은 이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법원마저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관이 백주의 테러나 다름없는 폭행을 당했는데도 단 한 명도 구금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강력 대응할 기미는 아예 없습니다. 이번 현대중공업이 대우중공업을 합병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수용하기 위해 진행되는 겁니다.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의 계획에 따라서 조선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현대중공업에 계획을 제시했고 이 안을 현대중공업이 수용해가지고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정부가 추진하는 조선산업 구조조정 분명히 방향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조선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는 거 모두가 동의하는 일입니다. 노조만 빼놓고요. 그래야 수주에서도 세계적인 1위가 될 수 있고 LNG 운반선이라든지 초대형 온유 운반선 시장을 60에서 70% 이상 장악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산업 개편이니까 당연히 청와대와 대통령의 제가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달 한 행사장에서 현대중공업 대표한테 대우조선 인수를 축하드린다라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정부 주도화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자 고용 문제라든지 대우조선의 현 경영체제 자체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거, 이거 이미 현대중공업이 약속을 했고요. 산업은행도 이를 보증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조는 아예 딱 무시하고요. 되지도 않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1%도 안 되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꺼내면서 선동으로 판을 깨려고 합니다. 이들한테는 조선산업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요. 울산시에 내는 세금이 전혀 변동이 없다는데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울산시장이 삭발까지 해가면서 노조의 불법 행동에 불을 질렀습니다. 역시 민주당 소속답습니다. 결국 고사위기의 국내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정말 놀라운 방안을 만들었고 거기에 현대중공업이 협조하고 있을 뿐인데 노조는 폭력으로 이를 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작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장본인인 정부는 이 시점에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노조를 설득할 의지도 없고 완전히 문제 뒤로 숨어버리는 그야말로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기업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칼날을 세우던 때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청와대와 고용노동부는 개별 기업의 노사 문제에 입장을 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조가 주총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했지만, 그래서 사측이 경찰에 SOS를 쳤는데도 경찰까지 그저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진짜 있어야 할 곳에 공권력도 사라졌고 정부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정부 상태입니다. 두 번째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한국당의 강원도 산불회의를 정부가 보이콧했습니다. 한국당이 강원도 산불 피해 후속 조치 대책회의를 30일 날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인 한 듯이 정부 부처 차관과 한국전력 담당자까지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9일까지만 해도, 하루 전까지만 해도 6개 부처 차관들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0일 날 돌연 방침을 바꾼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마도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관 통화 유출과 관련해 가지고 29일 날 문 대통령이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복무 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공무원들한테 한국당과의 교류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경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와이타임스는 이미 이런 사태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어제 논평 말씀드렸었죠. 문 대통령이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던 그 논평 말입니다. 거기에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현실로 지금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정부 부처 공무원이 대통령 소유의 종처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은 정치인이긴 합니다만은 상징적으로 국가 최고 공무원입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야만 합니다. 공무원을 우리는 공복이라고 그럽니다. 대통령 역시 공복입니다. 공복이 무슨 뜻입니까? 배가 고프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국민의 종이란 뜻입니다. 국민이 고용한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그들한테 월급을 주는 겁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됩니다. 공무원에게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오직 국민만 그들 앞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7조가 뭐라고 그럽니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의 신분도 보장을 했죠. 공무원들이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집권 세력 편이 아니라 국민만 바라보고 국정을 수행하라는 명령이라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라면 여당도 야당에게도 협조를 구하고 반드시 국민에게 득이 되는 일들만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30일 날 한국당이 열려고 했던 그 회의에 그들이 돌연 불참한 겁니다. 한 전 부사장은요, 회의 5분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여의도에 있는데 그렇게 결정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이거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아마도 대통령의 심중을 청와대가 내각에 전달했고 그래서 국민을 무시하고 청와대 의중에 따라 불참했을 겁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30일 날 최악의 비상식 정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스스로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조목조목 반박한 거 아닙니까? 다른 의제도 아니고요.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이마저도 정쟁의 대상으로 희생시킨 정부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들한테는 정말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마저 눈에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현장입니다. 외교 현장입니다. 내치에서만 정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외교 현장에서도 대한민국 정부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국익을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가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저 넋을 놓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특별한 외교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천황의 즉위를 축하하면서 3박 4일간 아베 총리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 2분에 인스턴트 라면 외교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국격의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6월 말에 한미 정상 간 만남도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2분 회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입니까? 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는 실종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주최국인 일본과도 정상회담을 못하는 유일한 나라로 기록될 가능성마저 남아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이죠. 한중 정상회담도 날아갔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 우리 국익과 별로 관계도 없는 그런 나라들에 찾아가가지고 혁신과 포용 외교를 한답시고 해외 순방에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외교 현장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사라졌습니까? 다름 아닌 상생 없는 남남 갈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외교, 종북 이념에 사로잡힌 외교,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아니라 오직 북한 우선의 외교가 지금의 무능 외교, 존재감 없는 외교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외교는 국익이 최우선입니다. 외교의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오직 국익 창출을 위해서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외교마저도 편가르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글로벌 외교 현장에 대한민국 정부는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의 실종 현상은 기실 천박한 정치가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에게는 그렇게 상생을 강조하면서 대기업 따라잡기에 열심히 문재인 정부가 정치에서는 한국당하고 전혀 상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기업하고 한국당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때려잡기의 혈안입니다. 상생의 대상이 아니라 없애야 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어떤 존재일까요? 북한과 마찬가지로 멸절 대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5월 29일 날 노동신문은 한국당을 향해서 악패 정권이요 역적당이라고 그랬습니다. 5월 25일 조평통은 적폐 본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보는 멸절 대상으로서의 한국당, 대통령이 보는 멸절 대상으로서의 한국당, 같은 관점 아닙니까? 그래서 연일 한국당을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13일에는 한국당을 가리켜서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면서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한국당을 겨냥한 말이죠. 닷새 뒤인 39전 5.18 광주 민족운동 기념식에서는 5.18의 진실은 보수 진보로 나눌 수가 없다. 그러면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국당을 독재의 후예라고 독하게 발언한 겁니다. 그리고 29일에는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면서 3단 콤보로 한국당을 향해서 매서운 칼날을 날렸습니다. 협치고 뭐고 안중에도 없는 발언입니다. 오히려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가로막으려는 의도적 발언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막말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상대를 인정해주지 않고 멸절 대상으로 보는 천박한 정치가 대한민국 정부의 실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 몫입니다. 국민 없는 나라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 문 대통령은 오직 지지율 45%, 50% 이 수치만 믿고 거지것대로 믿고 권력의 칼날을 조자룡의 흥칼같이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29일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 안보에 앞세우는 정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한국당에 대해서 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말을 드려야 될 상은, 정작 그 말을 꼭 드려야 될 대상은 한국당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 대통령 자신입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것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생 없는 이렇게 천박한 정치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실종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